안녕하세요, 박윤준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조금 여러가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 전 시간 강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꼭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전 강의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제가 뭐 막걸리 한 잔 먹고 뭐 생선수술하고 떠들었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똘똘한 상가보다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경매 물건이 100배 더 좋다. 이게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제가 옛날에 개발행위 허가권, 건축 허가권,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기간, 이런 공법에 대해서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다 가져올 수 있다. 토지를 가진 놈이 죄송합니다. 토지를 가진 사람이 대장이다. 그죠? 토지를 가진 사람이 대장이다. 이런 강의를 제가 1년 전에 시작했을 때요. 악성 댓글들이 엄청 달렸어요. 저런 바보 아니냐, 또라이 아니냐고. 저런 뭐 완전 공법도 모르는 사람들, 절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제가 그 강의만 한 10번 이상을 했죠. 지금은 유튜브 한번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권 사와야 된다. 건축허가권 사와야 된다. 조심해라. 그런 유튜브들 지금 싹 내렸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은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또라이 전문가는 저한테 혼나거든요. 깊이 있는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옛날에 주장할 때도 욕 겁나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악성 댓글이 뭐 저런 또라이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튕겨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강의를 하고 있네. 그런데 그렇게 욕하는 유튜버들이 제 강의 교재를 사고 있어요. 웃기죠? 이제 또 조만간부터 제가 했던 얘기들 그대로 쭉 나올 겁니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이제 필요하신 분은 제 교재하고 같이 요거 한번 공부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요. 그다음에 이제 똘똘한 상가보다 법정이상권 성립하는 경매물건이 더 좋다. 100배 좋다. 이런 제목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후단에 잠깐 주식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주식 이제 고점 찍었습니다. 조심하세요. 820 딱 찍고 또 반등 주고 또 이제 이렇게 밑에 또 일하고 놀고 있죠. 근데 이거 뭐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저는요. 왜 그러냐면 추후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렇게 주식이 흘러내려도 역사의 흐름하고 맞는 가슴 떨리는 종목을 제가 또 하나 봤습니다. 시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1년 안에 기본 뭐 따블은 먹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가만히 내비둬도 손해는 안 보고, 그죠? 배당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1년 안에 2배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식 요즘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물론 큰 그림에서는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박스권 속에서 하락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에코프로 못 샀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뭐 10만원짜리가 80만원 2달 만에 됐지만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건 특별한 교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교재를 준비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이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던 거고, 이제 요거 몇 강이야 지금 이게? 잠깐만요. 이게 몇 강이냐? 381이네. 자, 여기 두 개 나와 있는 이 물건이 법정이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 물건이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권리분석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 그냥 구독전에서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대충 캡처했어요. 그죠? 왜? 가격을 비교해주기 위해서 8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지고 5억까지 거의 6억짜리가 이것 또한 4억까지 떨어지고, 제가 저번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죠, 여러분. 자, 법정지상권 내용은 알죠? 그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의 대원칙입니다. 그죠?
왜 제가 또 이런 거 쓸데없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사실 이런 거 쓸데없어요. 다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든,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든, 가격이 30%, 50% 빠졌으면 여러분, 그냥 낙찰 받아버리세요. 낙찰 받으시라고요. 법정지상권 성립하든 안 하든, 받으시라고요. 왜 제가 받으라고 하느냐면, 제가, 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이 한 150분? 넘어요. 160분 돼요. 증거를, 이번 달만 6분인가 구매를 하셨어요. 제 교재를. 6분인가 구매를 하셨는데, 메일 한번 볼까? 뭐 보여드려야지 또.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보면 이번 달에 오늘도 한 분이 구매해 주셨고, 이분은 교재를 구매하신다고 2달을 걸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인원이 거의 다 차가니까 계속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2분, 3분, 4분, 5분, 5분이네? 여기까지 6분이네. 그죠? 딱 5월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분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솔직히 이틀에 한 번 또는 하루에 한 번씩 교재가 나가요. 물론 제 교재는 비쌉니다, 여러분. 48만원이에요. 싼 교재가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비교를 해드릴게요. 법정지상권 성립이 하든 성립 안 하든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어떤 사람한테 필요 없냐? 시간에 투자하는 분한테는 필요 없다. 아이고, 제가 마우스로 글 쓰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시간에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이딴 거 필요 없다. 시간이 이긴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이긴다. 대원칙입니다. 이게 대원칙. 제가 주장하는 대원칙. 건축허가권, 개발행허가권, 농지행허가권, 산지행허가권, 뭐 이딴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다 필요 없다고. 이긴다고. 토지 소유자가 이긴다고. 낙찰자가 이깁니다. 그죠? 시간에 투자하시는 분이 이겨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뭐 저번 시간하고 일맥 좀 상통할 수 있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자, 2개의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자, 토지 위에 상가가 있어. 자, 요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토지만 낙찰 받아도 이 건물은 제 것이 아니죠. 이 건물은 A 경매사령권 거고 이것은 뭐 A 거야. 자, 상가는, 자, 내가 이 상가를 낙찰 받았어. 근데 이 상가 수익률이 5%예요. 그죠? 그래서 월세가 이 상가에서 200만원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평균 매매 가격은 얼마죠? 보통 2억이죠. 2억 곱하기, 그죠? 1을 하면 되니까 2억이죠. 2억. 만약에 월세가 100만원 나온다. 상가 우리가 매매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보통 평균적인 겁니다. 2억이죠. 월세가 150 나온다. 그러면 매매가는 얼마라고요? 3억. 물론 여기다는 플러스 보증금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하는데 대충 그렇게 갑니다. 평균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5%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비교해 볼게요.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 4억이라고 했을 때 상가가 200만원 수익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가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건 이제 법정지상권이 예를 들어 4억, 감정가가 4억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니까 쭉 떨어지겠죠. 쭉 떨어집니다. 그죠? 보통은 50%에서 60% 정도의 낙찰을 받아가요. 자, 그러면 4억에 후하게 씁시다. 60%. 그러면 2억 4천의 낙찰을 받는 거죠, 저는요. 그죠? 2억 4천의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런데 건물은 내 것이 아니야, 이거. 건물은 다른 놈 거야. 다른 사람 거예요. 아이고, 잠깐만요. 건물은, 아이고, 이게 왜 이러냐? 의자가 마음에 안 드네. 제가 의자를, 아이고. 건물은 다른 사람 거예요. 건물은 다른 사람 거. 자, 그럼 나는 2억 4천 처박아 놓고 토지를 샀는데 건물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 토지에 대해서 마음껏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지료 청구죠, 지료 청구. 자, 지료 청구 해야죠. 자, 그럼 지료 청구를 내가 낙찰받은 가격으로 지료 청구를 합니까? 아니면 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료 청구합니까?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료 청구하죠.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법정기상권 성립하든 법정기상권 성립 안 하든, 그죠? 우리가 감정평가서를 보면 건물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통상은 법정기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들은요, 건물은 별도인 것은 보통 20% 다운돼서 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억의 20%면 얼마죠? 한 5억. 실질적인 가치는, 토지 가치는 5억이라는 얘기죠. 건물이 없었을 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낙찰을 받고, 자, 낙찰을 받아봅시다. 자, 2억 5천에 낙찰 받았어. 그리고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료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낙찰받은 가격으로 지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감정가 또는 재감정한 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지료 청구를 합니다. 자, 5억에 지료 청구를 했어요. 그럼 법원에서는 보통 5%에서 4%. 물론 임야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지금 전국대회 관련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좀 받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렇게, 자, 아이고, 제가 자꾸 전화가 오니까 이게, 자, 두 가지 경우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 작나? 다시 그려. 요렇게. 자, 내가 그러면 5억으로 5억 감정을 해서 이 사람한테 지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얼마 나와요? 4% 잡읍시다, 4%. 그러면 200만원 나오는 거죠, 월세가. 근데 요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4억을 투자해서 200을 받는 거고, 요것은 실질적으로는 얼마 투자했어요? 2억 5천을 투자해서 200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것은 수익률이 5%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것은 수익률이 얼마? 10%. 대략. 또 10%가 안 되는데 뭐 또 10%, 그딴, 아유, 좀 그런 거 좀 따지지 마요, 좀. 아, 제발 좀. 아유, 이렇게 10%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죠? 월세 수익이 나오는 거죠. 임대 수익이.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임대 수익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3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월세를 줄 수 있을까?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서 내가 지료 또는 월세 인상 청구권이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물건이 건물도요, 똑같은 임대차로 취급해서 내가 1년에 한 번씩, 그죠? 지료 청구 인상권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나중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이 월세를 못 내, 지료를 못 내면 이 건물은 결국엔 철거 당할 위기에 놓여 있겠죠. 그죠? 철거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건물을 사세요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법정지상권을, 그러면 저는 어떤 이익이 있죠? 토지 플러스 건물을 통째로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아주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건물을 아주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감정가 토지만 5억이지만 이 건물까지 플러스 했을 때는 뭐 건물이 뭐 물론 평수나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뭐 토지 가격에 뭐 한 뭐 3분의 1 잡고, 그죠? 한 뭐 1억 5천, 2억 잡읍시다, 그냥. 그럼 한 7억 정도. 자, 토지하고 건물을 내가 동시에 팔았을 때는 7억의 가치가 있다. 또는 6억의 가치가 있다. 그럼 나는 2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그러면 3년, 4년 후에 4억 버는 거죠, 여러분. 그죠? 4억 버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참 이게 뭐 또 부동산계에 또 또라이가 나타났네, 이단아가 나타났네.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 물건을 안 쳐다보는 이유가 뭐냐면 매스컴에서 호도를 하죠. 매스컴이라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호도를 해요. 그죠? 대출 안 되네. 법정기상권이니까 뭐 시간이 많이 걸리. 아니, 시간 투자 안 하고 씨발 죄송합니다. 시간 투자 안 하고 날로 먹을 요구합니까?
시간 투자 안 하고 뭐 3, 4년, 2, 3년 만에 매덕 낼름 먹으려고 그래 바로 팔아가지고 그런 건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런 건 절대 많지 않다고요. 부동산은 시간이 답입니다. 시간이 답.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쇼부를 치려고 하고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지려니까 돈이 안 되는 거고 이런 물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3년 동안 3, 4억 벌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자, 제가 상가하고 법정기상으로 성립하는 물건하고 비교를 해드렸죠. 법정기상으로 성립하든 안 하든 여러분 이딴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저도 물론 법정기상권 성립 여지 있으면 뭐 차지권과 비교하면서 물론 차지권이나 또는 지상권자가 그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그렇지만 그죠? 법정기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 이런 물건들은요. 자신있게 받으세요. 자신있게. 그죠?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거나 미래 가치가 있다거나 그럼 받으세요. 여러분 3, 4년 또는 5, 6년 안에 그죠? 5억도 벌 수 있고 10억도 벌 수 있어요. 뭐 아니면 말고 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저번 달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분이 경락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 법정기상권 성립된 물건 받으셨다고. 아주 박수 쳤어요. 저들은요. 물론 제가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컨설팅을 이제 여쭤보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려요. 근데 사실은 저번 달에 4건을 받았는데 뭐 아무리 교재를 48만원 주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낙찰을 받으시니까 기분 좋으셨는지 저한테 뭐 좀 이렇게 일정 부분 조금 주시기도 해요. 저는 뭐 그런 거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기분 좋으시니까 주셨겠죠. 어쨌든 간에 법정기상권 성립하든 안 하든 우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죠? 부동산 가치가 있다면 받자. 라는 저는 또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요. 뭐 또 법정기상권 얘기하는 사람들 또 뭐 어쩌고 또 박영춘이 또 그러면서 왜 내 교재 사가지고 보고 강의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한번 대충 해볼게요. 경매를 통해서 인생 역전하고 싶으시죠? 역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지분 경매든 법정기상권이든 유치권이든 다른 타 물건이든 그죠? 어려운 권리분석 물건이든 우리가 거기에 진짜 깊이 파고들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죠? 다른 방향에 생각하면 발상의 전환을 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좋은 물건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여러분들이 딱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운신의 폭이 적은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과 약간 다른 생각 그리고 깊이 있는 공부 이런 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재를 판매하기 시작할 때 딱 이제 1년 한 8개월 정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7, 8개월 됐는데 7, 8개월 동안 여러분 제 교재만 갖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지금 입장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물건 많습니다. 법칙권 물건 말씀드렸잖아요. 감정평가보다 20, 30% 저감돼서 평가가 된다고. 자, 이런 물건 6억짜리가 지금 3억까지 떨어졌어요. 물건만 좋으면 가치가 있다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건물은 매각지에 토지만 매각이니까. 그래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법정기상권이 성립한 물건이 똘똘한 상가보다 낫다. 100배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상업적인 상가는 지가 상승이 높지가 않지요. 사실은요. 지가 상승이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법정기상권이 성립되는 물건이든 법정기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이든 여기서 한 건만 잘하면 여러분 한 건만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대박 날 수 있어요. 또 자꾸 전화가 와서 잠깐만요. 조금 이따 주식 얘기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전화로 받느라고. 자, 그럼 제가 주식 얘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주식 업종 한번 볼까? 자, 이건 제가 뭐 거짓말 할래야 거짓말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죠. 상승, 하락, 상승. 제가 이때 고점이라고 얘기했죠. 고점이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한 달 전 강의 찾아보십시오. 후단에 제가 마지막으로 주식 얘기하면서 고점이고 저점은 어디라고 했죠? 820이나 840 단기 저점은 820이나 840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820 찍었죠. 그 다음에 반등 주고 다시 또 지금 쌍바닥 근처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치고 오를지 다시 오를지 여기서 픽 밑으로 꺾을지 저도 몰라요. 그건요. 저는 이때부터 주식을 안 했으니까 할 이유가 없죠. 벌써 위험신호가 나왔는데 왜 합니까? 그래서 820 맞췄고 반등 줬고 다시 또
820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시 돌릴지 820을 깨고 내려갈지 그건 저도 몰라요. 제가 신이 아니라. 근데 이런 종합지수 흐름과 무관하게 미중 갈등 속에서 대박이 나올 수 있는, 미중 갈등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년간 지속될 거라고 저는 봐요. 수년간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와중에서 대박을 칠 수 있는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종목은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인데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아예 그냥 역사적인 바닥 근처에서 이제 조금 올랐다가 좀 숨고르게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조금 장기 투자한다면 뭐 한 2배는 봅니다. 솔직히 한 6개월. 그냥 올해 하반기에 이런 종목 가지고 있으면 2배 정도는. 그리고 또 안전한 종목이에요.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는 회사예요. 배당도 주는 회사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예요. 이런 종목 지금 바닥에서 이제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그죠? 일목균형표 요 상단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장이 같이 하락한다면. 그렇지만 이럴 때가 바로 절호의 매집 단계가 아닌가. 제가 또 사러 간다면 또 사람들 낼름낼름 사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주식을 매집할 때는요. 빠지는 날만 골라서 사는 거예요. 빠지는 날만 골라서. 꼭 양성 그리면 막 진짜 변태도 아니고 막 놀래서 같이 따라달라고 그래. 사람들이 막 같이 따라사. 그리고 딱 윗골에서 물려. 그리고 한 석 달 고생 막 6개월 고생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주식을 매집할 때는 이렇게 빠지는 날만 내가 사고 싶은 돈이 1억이다. 그러면 1,000만원, 뭐 또 한 일주일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이미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 가격 근처에서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가격 근처에서 슬슬 매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거 올해 안에 최소한 2배는 먹는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종목입니다. 뭐 종목명은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차트 보면 차트 오래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그죠? 뭐 비싼 종목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싼 종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기업 계열사 종목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또 바보처럼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을 수 있는 강의를 또 하고 그럽니다. 제가요. 그렇지만 진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물건들 똘똘한 상가보다 법정에 상승되는 물건이 100배 더 좋다. 이런 물건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충분한 공부가 돼야 돼요. 충분한 공부가 돼 있어야지 자신도 생기고 나중에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뭐 제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 그래 다음 시간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좀 요거 오늘 제가 이거 했죠. 대충 이제 했죠. 다음엔 지분경매 역경매. 자 A, B, C가 있어. 이 지분이 나왔어. 이렇게 이 지분인데 토지인데 이 토지든 건물이 상관없습니다. A 지분이 경매로 나왔어. 그래서 이걸 경매사령관에 낚시를 받았어. 근데 B하고 C가 자기 지분에다가 뭐 가등기를 선정한다든가 뭐 어떤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하는 게 바로 역경매를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바로 역경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역경매 무서워서 지분경매 못한다? 다 겁만 줘요. 겁만. 사람들은 겁만 준다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진짜 그런 사람들 이 지분경매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몇 개월을 힘도 있게 고찰해보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힘도 있게 고찰해보지 않은 거라니까요. 지분경매 무서울 거 없어요. 가치만 받고 그 땅에 가치가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치가 있다면 정말 이거 여러분들 한 진짜 열을 머리 싸고 딱 생각하면요 답이 나와요. 요것은 이거 전문가는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부상의 강동열 사장님 경매 50건 낙찰을 받은 정말 제아의 고수. 이분이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뭐 역경매 지분경매, 권리분석 얘기하는 그 전문가들 다 거의 90%가 제가 볼 땐 다 후루꾸. 뭐 이 사람이 뭐 여기다 뭐에서 뭐 이게 3분의 1 이렇게 있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요걸 뭐 또 다시 30분에 뭐
15, 뭐 30분에 15 해서 뭐 가등기 가처분 한다고요? 그럼 완전히 이거 똥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 낙찰받은 나는 가만히 있어? 너도 피해고 나도 피해예요. 다 피해라고. 피해자라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그렇게 하는 놈도 있어요. 그죠? 지분 경매 법원에 가면 요렇게 컨설팅 하는 작자들도 있어요. 전문가랍시고. 그렇지만 이 다음 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막연히 역경매 무서워서, 물론 저도 이건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내일 방송에서 일정 부분은 공개할 거예요. 다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 역경매 얘기했던 사람들 다 내리라고 하세요, 강의. 농담입니다. 제가 그냥 잘난 체 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50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욕을 좀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입이 욕을 하네요. 이래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좀 이렇게 법정기상권, 요게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